자, 일어나 보세요. 자, 이어서 유충렬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렬전 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적각 모티프하고 이원적 세계구조 이것들은 계속 이야기가 되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영웅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꼭 하나 또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 뭔데? 영웅의 일대기 구조, 그죠? 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어떻더라? 맨날 어릴 때 고난을 겪죠,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에 의해서 극복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 우리 알고 있죠, 그죠? 대충 뭐 7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연아야, 그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 보이는 유충렬전입니다. 그런데 유충렬전에서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어차피 영웅이니까 얘가 무지무지한 능력을 발휘할 거다라는 건 뻔하지. 그건 뻔해. 그 뻔한 건 우린 건너뛸게요. 약간 차이점을 보이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A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 거야. A를 봐봐.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자, 유심이라는 사람이 유충렬의 아빠예요. 유씨잖아, 그지? 자, 아빠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리 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러 왔대. 한마디로 아비는 어떻게 됐어? 뭐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원수 그럼 이제 죽인 놈이 있는 거지, 그지? 자, 원수 갚으러 왔습니다. 일단 어땠어? 사방을 떠돌다가 빌어먹으며 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어릴 때 기아. 자, 엄마 아빠 잃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고생한 거, 그치? 자, 그러다가 원수를 갚으러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한담 나쁜 놈, 우린 알고 있다, 그치?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기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예전에, 자, 우리 이 상황에서 뭘 알 수 있어? 아버지의 원수, 이 원수가 누구다? 정한담이다, 그죠? 나쁜 놈들 누구였다? 정한담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지. 얘들이 이제 역적이 됐습니다.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 누군데요? 아버지, 그지?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었어. 아니, 과장법 썼네, 그지? 한마디로 뭐 했다? 야, 너 아빠, 우리 아빠 쫓아냈지? 천자, 이 뗐지? 뭐 이러고 싶은 거야, 얘가 지금. 거기서 좀 떼 좀 쓰고 있는 중이야, 그죠? 보통의 소설에서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는 1차적으로 한번 뭘 잃었어. 유충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정한담과 최일귀에 속은 황제가, 천자가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는 바람에 한번 권력을 잃어버린 거야. 자, 권력의 상실. 이 권력 상실은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 유충렬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강승상이라고 하는 애가, 승상이었던 강희주라는 애가 누구를 도와줘? 우리 유충렬을 도와줍니다. 그래요? 이름 비슷한 애들 많아요. 지금 우리 반에 3명 있잖아요. 2명 있잖아. 서윤이가 2명 있죠. 우리 집에도 하나 있다. 서윤이. 진짜요. 우리 딸내미 이름이 서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서윤이면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인기 있는 이름이야. 그치? 서윤아? 그죠? 자, 아무튼. 자, 다시 돌아가서요. 권력을 상실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도와줬던 애 중에 누가 있다고? 강승상, 강희주가 있다고 그랬어. 강승상이 도와줬는데 강승상도 정한담과 최일기에 좀 밀려가지고 결국은 얘도 날아갑니다. 유배를 가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한마디로 뭐다? 권력의 상실이다. 그럼 유충렬이 지금 돌아와서 누구를 구해줘? 황제, 천자를 구해주는 상황은 상실됐던 권력을 다시 찾는 상황이죠. 이것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쌤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뒤에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 뒤로 넘어가 볼게요. 얘가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야 너무나 뻔하니까 쌤이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능력 발휘해서 이겨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뒤에 있는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여기 있대요. 3번. 자, 몇 페이지? 136페이지 3번입니다. 자, 작가의식인데
자, 유충렬과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요. 강희주를 구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무엇하는 거야? 나라에 충성하고 자, 누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냅니다. 한마디로 뭔데? 유교적 윤리관이에요. 영웅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죠. 그죠? 맞지? 연아야 맞니? 자, 그런데 이면적에는 자, 세운 공을 인정받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실세, 권력을 잃어버린 계층이 무엇하고자 하는? 권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실세했던 세력 중에 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알고 보면 유충렬처럼 아빠가 권세를 잡고 있다가 한 방에 날아간 거지. 응? 죽었던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애가 유충렬전 같은 작품 써가지고 내가 좀 뭐 했으면 좋겠어? 충렬이처럼 권력을 좀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충렬의 충성심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까지 읽어내는 게 진정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 자, 갈등 전개 양상에서 우린 뭘 찾으면 돼요? 갈등의 원인은 당연히 나쁜 놈 때문이에요. 누군데요? 정한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충렬의 아버지인 누구? 유심이 정한담의 모함을 받아서 집안이 쇠락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이죠? 자,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누구? 정한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 녀석 나쁜 놈, 얘는 좋은 놈. 그죠? 자, 갈등의 해결입니다. 누구의? 유충렬의 활약상을 통해서 충렬이의 활약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결국 이것은 자, 국가의 위기와 가족의 위기를 누가요? 유충렬이라고 하는 영웅이 모두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자, 주제의식상 권선징악의 주제. 징악도 있겠고 또 뭐도 있겠어? 행복한 결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영웅 소설은 영웅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영웅의 서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보여주고 싶어해? 니들이 영웅이 돼봐. 적어도 영웅 비슷한 애가 돼봐. 그럼 뭐 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 밑에서 작가의 의도 드러낸다고 했잖아. 작가의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의도 또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 유충렬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칼싸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애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 보여주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유충렬이 승리하는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충렬이 고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여기는 지금 없어. 그치?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즉 앞부분에서는 유충렬의 고생담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지문들 보게 된다면. 자, 우리 문제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갈게요. 문제로 잠깐 돌아가서 자, 몇 번 문제? 2번 문제로 잠깐만 가볼게요. 문제, 윗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야기했어요. 자, 대사 하나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 그냥 하나만 챙겨놓고 갈게요. 자,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잘못됐죠. 자, 얘는 무엇하고 있어요? 야, 나 보지 마.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라 생각해서 일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작가가 의도했던 건 자기 아버지를 내쳤던 또는 자기 조상 중에 누군가를 내쳤던 그 왕이 다시 우리를 좀 이렇게 등용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의도를 담고 있을 거다 정도를 짐작할 수 있죠. 조선 후기 사회에서 가장 흔했던 거, 조선시대에 가장 흔했던 사건이 뭐야? 일종의 사화잖아요. 사화. 멀쩡하게 벼슬 잘하고 있다가 동인, 서인, 뭐 남인, 북인 뭐 이렇게 갈려가지고 싸우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사건들, 그죠?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가는 걸로 안 끝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사약받고 죽거나 아니면 진짜 목이 잘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그런 사건들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뒤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몇 페이지? 137페이지 가보시면요. 조웅전이라고 하는 역시나
자, 이름만 들어도 영웅 같죠? 조웅, 영웅, 그죠? 영웅 군담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영웅은 맨날 무엇 하더라? 여자친구 만나죠? 위에 보이는 장면은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자, 요 녀석의 특징만 잡아두자. 영웅 군담 소설. 앞으로 조웅전이 튀어나오면 조웅은 영웅이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이 소설 속의 이야기는 크게 두 파트예요. 1번 파트는 뭐다? 당연히 영웅으로서의 무용담. 영웅이 춤을 잘 췄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칼싸움 잘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영웅은 칼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죠. 뭣도 잘한다? 연애도 잘한다. 그래서 결연담. 자, 결연담이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 애정소설의 모습들 확인할 수 있잖아. 애정소설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였어? 결연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놈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자, 앞에서 봤던 우리 한시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있었죠. 저 앞에서 양소유, 구운몽에서 그런 것들 우리 확인했었잖아. 자, 이 작품 역시도 뭘 드러낸다? 한시, 삽입시의 삽입이 있어요. 삽입시의 사용을 통해서 무엇하더라? 결국은 인물의 상황이나 또는 심리 등을 잘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장면에는 그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영웅 이야기가 나오면요. 보통의 평범한 칼싸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영웅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1대 13으로 싸웠는데 이겼다. 이 정도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럼 최소한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 1대 100 이상. 천만 대군과 맞서 싸웠는데 한 방에 이겼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매번 나오는 게 뭐예요? 비현실성이죠. 자, 요것들이 매번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뭐 날개가 있다거나 본문 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여기 있죠. 3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와 같은 어떤 비현실적인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볼 오늘의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짐은 소대성전입니다. 자, 소대성전은요. 소대성이라는 인물도 역시나 누구다? 영웅입니다. 오늘 계속 영웅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영웅 군담 소설 중에 앞에서 봤던 영웅 소설들, 유충렬전을 비롯해서 지금 보는 소대성전까지 이런 아이들은 영웅의 모습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영웅이 보통 칼싸움 잘하는 아이들로 그려지죠. 그래서 영웅 군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웅 군담 속에는 두 종류가 있어. 자, 역사 군담하고요. 창작 군담이 있습니다. 자, 역사 군담은 뭐겠어? 역사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여기에 뭘 더한 거야? 허구를 더해 놓은 거. 이게 역사 군담이에요. 그에 비해서 창작 군담은 뭐겠어?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뻥이에요. 그냥 허구성만을 바탕으로 하는 거. 자, 지금 보는 소대성전이나 앞에 봤던 유충렬전 같은 경우는 모두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보이는 창작 군담에 들어갑니다. 창작 군담류들은 말 그대로 뭐 하면 돼? 작가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죠. 칼싸움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소대성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 작품 볼 때 너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영웅 군담 소설류들을 보면 이런 애들 등장 많이 하거든요. 승상. 그러면 어느 장면인지는 잘 우리가 모르니까 처음에 문제를 볼 때, 자, 승현아, 자, 지문이 딱 주어지면 승상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얘가 주인공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 왜? 양소유도 승상이라고 불려지거든. 나중에 보면.
그러면 승상이 나오면 주인공 이렇게 잡아내기 좋지만 여기선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얘는 조력자입니다. 자, 얘는 조력자고요. 막상 나타나는 아이, 주인공은 누구냐? 나무배는 아이. 얘가 바로 누구예요? 소대성, 주인공입니다. 자, 주인공의 신분이 어때요? 형편없죠? 나무배는 아이니까 뭐 돈도 없을 거고 보나마나 힘든 일하면서 먹고 사는 애잖아, 그지? 형편없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 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추레함이 측량치 못하나. 자, 이거 외양이죠. 외양은 진짜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죠? 외양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쳐. 이 말은 어때? 겉모습 말고 내면 또는 내적인 면모를 보니까 어떻더라? 어마어마하게 훌륭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 승상은 무엇을 본 거예요? 겉모습만 봤어? 아니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본 거야? 내면을 본 거예요. 승상 역시도 능력자입니다. 자, 요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앞에서 이야기한 자, A부터 계속해서 밑줄 그어져 나오는 요 장면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책상이라고 하는 건 현실입니다. 왜요? 의지하여 졸았더니 봄바람에 이끌려 다다랐대. 졸았다는 걸 보니까 아마 꿈속으로 들어갔을 거야. 꿈속으로 들어가서는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낚시를 구경하던 광경을 구경하던 조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렸어.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는 현실 세계가 아니야. 어디가? 여기 나오는 조대가. 이쪽은 비현실 세계입니다. 이 비현실 세계에서 누구를 만난 거야? 자, 아직 못 만났어. 얘가 뭐 깨달으니 일장춘몽. 자, 비현실 세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뭐예요?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조대로 나갑니다. 이때의 조대는 다시 현실 세계예요. 일단 꿈에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현실에서 누굴 만난 거야? 나무배는 아이를 만난 거야. 자, 봐봐요. 그러면 승상이 나무배는 아이를 만나는 과정에서요, 현실성이 강해요? 비현실성이 강해요? 비현실성이 강해요. 특히나 뭐요? 요 상서로운 기운이 뭐 나무배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야? 여기 봐. 나무배는 아이가 어떤 애다? 보통 애가 아니야. 그걸 어디서 알려주는 거야? 꿈속에서 알려주는 거야. 그 알려주는 장면이 없으면 승상은 그곳에 안 갔어. 굳이 갈 이유가 없어. 근데 꿈속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간 거고요. 하필이면 그곳에 어떤 모습이 있었다? 뭔가 상서로운, 뭔가 희한한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겁니다. 이해되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나무배는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얘가 누구다? 아, 바로 주인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왜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A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산배곡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형산배곡, 얘가 누구겠어? 바로 주인공인 소대성이겠죠.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거만은 그를 알아본 문왕이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을 때 삼고초려한 유황석의 자취는 없으니. 자, 이거 고사죠, 고사.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어느 날에 날 알아주리 있으리요. 누가 했다고요? 이 말을 아이가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 얘가 바로 누구야? 아이야. 아이가 야, 나는 능력 엄청나게 뛰어난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 내가 엄청난 능력자인데 돌멩이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못 알아봐. 나 보석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자기 자랑하는 중이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진짜 자기 자랑할 만한 아이인 거야. 근데 문제는 얘를 알아볼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 말이.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놓은 거야? 승상을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린다. 아이가 했는데 막 산천이 울린대. 어마어마한 과장인데 이와 같은 과장을 통해 무엇하고 싶어? 비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애가 아니로구나, 이 아이가.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데리고 가요? 우리의 승상이 얘를 데리고 갑니다.
됐습니까? 쭉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얘를 이제 뭐 키우겠죠? 어찌됐건. 그럼 승상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알겠죠? 누군데요? 조력자. 됐습니까? 누구를 알아봤어? 나무 베고 있는 그 아이의 능력을 알아본 거죠. 자, 건너뜁니다. 자, 중략부분 줄거리입니다. 승상은 아이 소대성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합니다. 딸과 부부의 연을 맺었어. 야, 이거 유충렬하고 비슷해요. 충렬이도 강희주 집에 갔다가 강희주의 딸과 결혼합니다. 영웅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자, 그런데 승상이 죽자. 자, 승상은 여기서 죽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너희가 헷갈리면 안 돼. 줄거리에서 분명히 승상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해. 위기죠, 위기. 대성이 다시 위기에 처했어요.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황이 난을 일으킨 소식. 자, 호황이 난을 일으킨 소식. 즉 국가적 위기죠. 위기에 산을 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위기 해결하려고 나가는 거야. 이게 영웅이잖아, 그치? 나섭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한 동자가 마중 나와 물어 말하기를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너 어찌 나를 알아? 어떤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고 나오는데 이 노야는 어떤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를 만나야 돼. 연아야.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 봐봐. 자,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가보면 알아. 자, 가봤더니 누구야? 청주 이승상. 자, 아까 죽었다는 사람이 나타났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해요. 승상이 누군지 모르고 이거 하나 놓치면 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뒤에서 승상이라고 부르는데 승상은 죽었다며.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고전 소설은 언제나 무엇하더라? 비현실성이 메인으로 깔려 있다. 그냥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놈도 갑자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승상. 왜 죽었던 애가 갑자기 살아나서 왔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소대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서 그대를 청하였으니 기쁘고도 슬프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승상이 얘기합니다. 승상은 뭐가 있어? 줄 것이 있어요. 야, 요 줄 것이 뭐냐? 아이템입니다. 자, 언제나 싸움은 무슨 빨? 아이템 빨이죠, 그죠? 아이템이 좋아야 이기잖아. 그치? 보통 영웅들은요, 그냥 나가서 이기지 않아요. 뭐 하늘에서 내려온 말, 하늘에서 만든 칼, 뭐 이런 거 타고 나가서 싸우고 뭐 이기는 거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래쪽에 있어요. 갑주 한 벌을 내려주는데 이 갑주가 어떤 갑주냐?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보신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신갑. 근데 요 놈은 보통의 갑주가 아닙니다. 갑옷이 아니야. 뭐 하는 갑옷인데요?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는 보배입니다. 이거 입고 나가면 이긴대요. 아이템 하나 제대로 얻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야.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그 앞에 얘는 무엇도 얻었냐? 칠성검도 한번 얻고요. 지금 방금 보신갑 얻었죠? 자, 이제 하나 아이템이 더 남았어. 그게 뭐냐? 만리청총마입니다. 요 세 개의 아이템을 얻으면 자, 얘네 셋을 얻으면 자, 제주를 펼칠 거야. 이해됩니까? 아이템 빨이라고 했어. 나가서 이기려면 얘네들 얻어야 돼. 근데 아직 2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럼 얻어야죠.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대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적장이 누군데? 여기 있네요. 적이 있는데 이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얘도 누구니까?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 이 뭐가 됐어? 북방의 호국 왕이 되었잖아. 그지? 이해돼요? 자, 여기 봐봐. 서준아. 야, 네가 누구랑 싸우고 싶어?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싸우려고 듭니다. 자, 어떤 사람과 싸우면 좋을까요? 유치원생.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애들이 비웃겠죠. 내가 무려 유치원생 2명을 이겼어. 라고 얘기해봤자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들리겠죠. 자, 그래서 무엇해요? 걔하고 안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비슷한 애랑 싸워요. 승현이랑 붙어요. 그럼 애들이 알아줄까요? 우빈이가 비웃을걸요? 승현이 나도 이길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 좀 힘있고 싸우면 절대 질 것 같은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즉 적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뻥 튀겨놔야 돼. 지금 적을 어떻게 만들었어? 천상계에서 내려온 아이야 라고 잡아놨죠? 자, 이 아이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아이템이 필요해. 근데 2개 얻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아이템을 얻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아래쪽. 자, 용왕이 그대를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내일 5시에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종의 예언인데 용왕이 보통 5시에 용왕 나오면 얘는 보통 뭘 주느냐? 말 같은 거 주는 애예요. 해마 있잖아, 해마. 용왕이 맨날 말 준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소설 보면. 그래서 용왕에게서 뭘 얻을 거야? 청총말을 얻을 거니까 그럼 그때 싸우면 이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이템 3개 얻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려가 보니 자, 이거 다 뭐였다? 잠깐 졸죠. 또 졸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조는 거 봤었잖아. 그지? 승상이 한번 졸았었죠? 자, 그리고 이번엔 누가 졸았는데 소대성이 잠깐 졸아. 그랬더니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고되었고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누구 만나요? 용왕 같은 애 만나서 말만 받으면 돼요. 자, 여기 봐봐. 요 녀석은 현실과 꿈속 세계, 요것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합니다. 즉 현실 세계가 아닌 꿈속에서 만난 거야. 여기 봐봐. 승상은 분명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근데 왜 나타났다? 선물 주려고 나타난 거야. 아이템 주려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알고 보니 꿈속의 일이었던 거야. 그럼 꿈속에서 선물 받은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보니 뭐 했다? 옆에 진짜 그때 선물 받은 게 그대로 있는 거야.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죠. 지극히 비현실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얻으면 무엇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소대성의 비범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럼 요런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현실성, 비현실성? 비현실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얘는 비범한 능력을 갖는 영웅이다. 됐습니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굉장히 뻔해요. 왜요? 얘는 고난 겪었잖아. 그지? 나무배는 아이로서 살았었잖아요. 그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성취하는 영웅의 모습. 이걸 그려내는 작품이 뭐다? 바로 소대성전이다. 자, 거기 뒤에 저 히터 좀 꺼줄래? 미안한데. 어이, 고마워요. 또 켜면 또 금방 더워진다. 왜 그럴지 몰라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 좀 챙겨 놓고요. 자, 우리는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서요. 몇 번 문제를 좀 보고 갑시다. 짜짜짜 올라가서 자,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문제 4번이거든요. 얘는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자, 무엇한다? 공간을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야. 자, 서준아. 주머니에 손을 빼. 들리나 보네요. 나 작게 얘기했는데 다 들리나 봐. 자,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현실 공간에서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자, 이렇게 초월적 존재의 등태장과 관련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꿈을 꿀 때 자,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에서 경험을 하고요. 이 경우 자, 어떻게 해요?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지만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같이 지니기도 해요. 그래서 현실과 초현실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면 자, 일단 적절한 것부터 정리해 볼게요. 1번. 승상은 A의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즉 조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죠? 책상이죠. 책상에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끌려 B로 나아갔으니 이는 자,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2번에 꿈속 공간으로 청룡은 C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도 맞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건 몇 번이요? 4번이 문제였는데 C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의 공간입니까? 자, C가 앞에서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C는 조대입니다. 얘는 이미 일장춘몽에서 깬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꿈속 공간이 아니고 현실이고요.
2는 소생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2는 소나무 밑이잖아요. 그죠? 소나무 밑이니까 여기는 역시나 현실 세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경험이 꿈이었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 꿈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 영향을 미치죠.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보니까요? 두 개의 아이템이 있었다. 갑주와 갑옷과 투구라고 앞에 나오죠. 갑옷과 투구. 갑옷과 투구라고 하는 두 개의 아이템이 있어서 현실과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꿈과 현실 세계가 이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성격을 나타내요. 서준아, 그죠? 자, 앞타임 잘 하더니 왜 또 그래? 잠깐만 일어나. 여기 옆으로 가서 서면 아무도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자, 소대성전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뒤에 넘어가 보면 누가 있다? 작자미상의 낙성비룡 있습니다. 이 낙성비룡도 자, 앞에서 본 소대성전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 뭔데요? 자, 요 점만 찾을게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봅시다. 보자. 자,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자, 여기 나오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기아라고 한다고 그랬어. 어린 시절 고난. 자, 구원자를 만납니다. 이 구원자가 바로 누구요? 조력자가 되겠죠? 조력자를 만나고 다시 위기를 겪어요. 조력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튼 해를 입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를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는 이야기, 최종적 승리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영웅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낙성비룡은 제목 자체가 뭐 비룡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영웅 소설의 어떤 면모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녀석이에요. 특히나 보기를 제시문을 볼 때 너희가 꼭 신경 쓸 건 이런 거야.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줄거리에서 자, 일단 명나라 때 선비 이주연, 선비라고 해서 신분이 그렇게 낮지 않아. 첫 번째. 그리고 또 어때요? 자, 3살 때 부모를 잃었어. 그렇죠? 그리고 장우라는 사람에게서 뭐 했어? 살게 됐는데 문제는 승상인 양자을 얘가 조력자로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얘가 어떻게 됐어? 자, 양승상이 죽은 뒤 집을 나가게 됩니다. 양승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승상 자체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양승상의 죽음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능력 발휘해갖고 성공하는 장면까지. 즉, 줄거리에서 뭘 알 수 있어? 영웅, 서사, 구조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잡아내줄 수 있죠. 그죠? 줄거리만 보아도 우리는 얘가 영웅 소설이다. 그리고 자, 무엇하더라? 병부산서 대원수가 되는 등 칼싸움하고 하는 장면들 막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지? 군담 소설이구나라는 것들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자, 여기서 위에서 나왔던 애 대립하는 놈이 누구겠어요? 자기를 쫓아냈던 놈들, 뭐 이런 애들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나쁜 놈들과 어떻게 대결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해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잖아. 현실에서. 고전 소설에서도 누가 주인공을 도와주고 누가 주인공을 해치려 하는지 그걸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걸 보통 어디서 많이 보여준다? 일단 줄거리에 그걸 모아서 보여주는 경우 많아. 그러니까 줄거리 속에서 일단 누구를 찾자? 적대 세력, 또 조력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찾아두고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것들 좀 찾는 거 연습해 두시고 본문 보면 좋겠다. 자, 소설의 특징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의 마지막 지문 임경업전입니다. 자, 임경업전은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몇 페이지? 144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보자. 자, 소준이 잠 깼나 보다. 자, 연아도 잠이 깼고. 오, 훌륭하다. 자, 해봅시다. 임경업전은 임경업이라고 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요. 그리고 임경업이 싸우는 대상들도요. 실존했던 대상들이에요. 즉 뭔데요? 자, 이 임경업은 언제 병자호란 요때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대단한 무력,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병자호란 이전에 일단 명나라, 청나라가 싸울 때 청나라가 구원병 보내라 뭐 이딴 얘기하니까 쫓아가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싸우는 척하다가 바로 항복하고 뭐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어떤 인물로서 그려지는데요. 이런 실존 인물을 가지고 오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
자, 얘가 무엇하더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체험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무엇하더라? 허구성을 결합시켜요. 자, 여기에 이제 비현실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경업이 분명히 능력자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임경업 혼자 1000명을 상대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야. 사람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본문 안을 보거나 아니면 전체 분위기를 보면 임경업은 거의 신급입니다. 얘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실제로 청나라가 임경업을 좀 두려워했던 건 맞대요. 얘가 의주 부윤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의주에 성이 있단 말이야. 청나라가 쳐들어 내려올 때 전략상 임경업에 지키고 있는 그 성을 우회해서 내려옵니다. 왜요? 임경업하고 싸우다 보면 어찌됐건 하루 이틀이라도 좀 지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왕을 잡거나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 사이에 봉화 띄우고 그럼 왕이 도망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임경업을 피해서 내려왔대요. 근데 그게 임경업을 못 이겨서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싸웠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지? 안 싸웠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길 자신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이 소설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임경업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래서 피해서 왔다. 또 하나, 그 와중에 누가 잡혀요? 우리의 왕이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잡히잖아. 그런 거 다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야, 그지? 했습니까?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던 왕이 누가 구원해 주기를 원하느냐? 임경업이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임경업은 저 위에 북쪽, 저 위쪽에 있었잖아. 한참 위에 있는데 걔가 내려와서 자기 구해주기를 바래. 자, 그런 사건들이 갖고 있는 함의, 의미를 좀 파악해 줘야 돼요. 임경업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런 임경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현실. 요것들을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는 청나라에게 완전히 깨지죠. 힘 한번 못 써보고 진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혔을 때, 실제로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왕을 구하기 위해서 저 밑에 남쪽에서 군인들이 와요. 그냥 뭐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야. 왕이 갇혀 있다, 포위당해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군인들 모아서 온단 말이야. 근데 오는 족족 다 깨집니다. 한 번도 못 이겨요. 결국 구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버린단 말이야. 임경업만 났으면 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 민중의식이 반영이 돼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허구성, 비현실성이 갖고 있는 성격을 봐야 되겠는데 1번은 자, 임경업의 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 얘를 영웅으로 그려내는 거죠. 영웅성, 요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얘가 아주 비범한 사람이어서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것 하나. 또 두 번째, 자, 임경업만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어. 근데 임경업이 결국 나중엔 어떻게 돼? 소설 속에서는 죽어요. 그죠? 김자점의 어떤 모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죽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김자점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 역시나 실존 인물입니다. 그 실존 인물이 무엇했다? 임경업이라고 하는 훌륭한 애를 날려버렸단 말이야. 죽여버렸다고. 누군데? 지배층이 임경업을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작품을 창작했던 사람들에게는 지배층에 대한, 자, 여기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배층, 니들 도대체 뭐 한 거야? 전쟁통에 임경업 같은 훌륭한 장군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그런 충신을 잡아 죽였어?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비판 의식이 있고요. 동시에 세 번째, 어찌됐건 임경업은 영웅성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면모를 살짝살짝 보여줘요. 자, 나중에 사실 이건 역사적 사실하고 거리가 있죠. 임경업이 끌려간 세자, 얘들을 구해갖고 옵니다. 가가지고 세자를 돌려보내줘야지 이 자식들아 라고 했더니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돌려보내준다고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즉 무엇을 보여주기도 해? 민중의식. 그죠? 자, 우리는 무엇하고 싶어한다? 청나라에겐 지지 않을 거야. 여진족에게 지다니 말도 안 돼. 자, 민족적
자긍심 회복이라고 하는 의식도 어디에 담겨져 있어? 이 허구성, 비현실성이 담고 있는 성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자, 요와 같은 성격이 어디에도 이어지느냐? 뒤로 넘어가 보면 뒤에 이어지는 장면 하나만 더 볼게요. 뒤에 임진록이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몇 페이지? 149페이지죠. 자, 149페이지 가보시면 소설 임진록이 있어요. 얘는 그럼 언제가 배경이겠어요? 임진록이야. 언제가 배경? 이것도 역시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 임진왜란, 그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과 관련해서, 자,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가지고 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만한 상황,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는 사명당이라고 하는 스님을 데리고 옵니다. 자, 뭘 갖고 온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실존 인물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앞에 봤던 뭐랑 비슷해? 임경업전하고 비슷하죠. 와가지고 뭘 보여줄 것 같아요? 비현실적 능력 보여주겠지, 그지? 왜? 뛰어난 능력인데 그게 보통 사람 같은 능력이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주술이나 도술이나 이딴 거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 무엇해요? 승리하는 장면 보여줘야죠, 그죠? 패배하면 안 돼. 그래서 자, 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의 소견은 이라고 시작되는 장면 볼게요. 얘를 먼저 보고 임경업으로 다시 가볼게요. 임경업엔 요게 좀 빠져 있어서 그래. 너희 본문 안에는. 자,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불을 달구고 하면, 자, 이거 자체가 뭐예요? 불같이 달구어서 거기다가 사명당을 안 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뻘건 쇳덩이에 사람이 앉으면 아 뜨거 하겠지 뭐, 그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일종의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 그래서 풀물을 놓고 철마를 지어 이렇게 철마 위에다가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누구를? 사명당을 청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 저거 말 타면 너 부처야. 너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명당에 앉을까요? 못 앉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철마를 타려 하더니 쭉쭉쭉쭉쭉쭉쭉. 자, 쭉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사명당의 능력을 보여주죠. 현실적 능력, 비현실적 능력? 비현실적 능력. 즉 도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이어지는 상황 뭐라고요? 외왕이 항서를 써보내게 돼요. 자, 봐봐. 지금 임진왜란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 우리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죠. 사실 뭐 역사적으로는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초반에 너무나 많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피해는 우리 민족이 다 입었어요. 어찌 보면 뭐 일본 애들이야 군인밖에 죽은 애들이 없는데 우리는 민간인 피해가 컸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뭐가 있겠어? 울분이 있겠죠. 그 울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야? 사명당이라고 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끌고 와서 그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시켜서 일본 놈들이 꼼짝도 못하는 것으로 그려낸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려내는 거, 이거 뭐라고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요 이야기 다시 한번. 저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 역사 군담 소설 이야기 했었죠. 군담 소설 얘기했었습니다. 창작 군담 말고 역사 군담 있잖아. 역사 군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뭐다? 바로 허구성 더해가지고 무엇하고 싶어해? 민족적 자존심 지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역사 군담은 한마디로 말해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이다 라고